오늘은 치아와 잇몸에 대한 영양제 중에서 인사도를 자세히 살펴보고 저렴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사돌의 주 성분은 옥수수 불거마 추출물입니다. 이건 옥수수를 그냥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옥수수를 먹는 게 낫다면 약이 별 의미가 없죠. 불거마물이란 언사포니피어블 메타라고 부르며 비누화되지 않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름 성분과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질들은 물에 녹는 성질과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인사돌의 주성분은 기름층에 잘 녹는 성분입니다. 그럼 옥수수 기름을 먹으면 되지 않나 싶은데 옥수수 기름에서 기름 성분은 다 빼고 우리 몸에 작용하는 유용한 물질만 빼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수수 기름 안에 어떤 물질이 소량 녹아 있는데 그것을 추출해서 농축했다, 그게 불거마물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 옥수수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바로 베타시토스테롤입니다. 베타시토스테롤이란 물질을 옥수수에서 뽑아내고 이걸 약으로 쓰는 겁니다. 베타시토스테롤은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화상치료제인 미보입니다.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베타시토스테롤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공자나 관련 분야의 분들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할 수 있습니다. 베타시토스테롤은 콜레스테롤과 엄청나게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베타시토스테롤은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기능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나 연고를 생각해보면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식물성 스테롤인 베타시토스테롤은 이와 유사하게 염증을 줄여주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타시토스테롤의 항염증 기능을 평가한 설치류 시험을 보면 염증 반응을 억제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항염증 기능이 있긴 한데 스테로이드 주사와 연고같이 완전 강한 건 아닙니다. 염증은 억제하니까 잇몸 염증 질환에 도움은 되는데 강한 건 아니니까 완전한 치료약은 안 됩니다. 치은염과 치주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치석과 치태, 그리고 플라그들이 그냥 남아있는 상태에서 잇몸의 염증만 조금 억제해준다고 잇몸병이 완전히 낫진 않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이상 저 치석과 같은 놈들이 염증을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인사돌은 염증을 완전히 억제하는 약이 아닌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잇몸병의 원인이 그대로 있고 약만 먹는다면 효과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보조적인 용도로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너무 강력해서 인사돌이 이기기 힘듭니다. 인사돌이 불만 제로에서 엄청 두들겨 맞았지만 성분을 보면 사기는 아닙니다. 약할 뿐이죠. 인사돌이 100정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영양제들은 100일 또는 50일 이렇게 되는 용량입니다. 인사돌은 초기에 하루 3번 먹어야 하며 한 번 먹을 때마다 2알씩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6알을 먹고 17일 정도면 저 100개를 다 먹습니다. 100정짜리가 17일 정도의 양입니다. 베타시토스테롤의 항염증 효과가 엄청 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먹어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데 이를 보면 투자 대비로 효과가 좋지 않아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셨으면 합니다. 인사돌에는 인사돌 플러스라는 라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사돌 플러스에는 인사돌의 옥수수 불거마 정량 추출물에 추가적으로 후박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박은 마그놀리의 코르텍스라고 후박나무의 껍질로서 한약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생약연구과에서 조사한 후박에 대한 자료를 인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후박에는 총 11개의 성분이 존재하며 주로 작용하는 건 마그놀롤과 호노키올이 작용합니다. 이 성분들이 하는 건 현대의학적으로 항염증 작용과 항진균, 항바이러스 이런 작용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잇몸 질환, 치아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을 죽이고 항염증 기능을 합니다. 2080 치약 광고에서 진지발리스와 뮤탄스가 나오는데 진지발리스와 뮤탄스라는 입안에 서식하는 세균을 죽이면 염증의 원인이 제거되는 것이니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사돌과 인사돌 플러스를 완전히 별개의 약으로 보시고 인사돌 플러스 위주로 약을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염증을 줄여주는 베타시토스테롤에 후박을 추가했으니 항염증 기능을 하는 애들이 2개가 들어갔고 추가적으로 세균까지 때려 죽이니 효과가 꽤 있습니다. 베타시토스테롤은 직구가 됩니다. 이 영양제를 잇몸 질환 때문에 드실 수도 있지만 다른 효과 때문에 드시는 분들도 꽤 많고 외국에서는 다른 효과 때문에 주로 복용합니다. 어그로를 좀 끌었지만 아이허브 기준으로 이 제품을 보면 개당 192원입니다. 용량을 보더라도 1000mg이기 때문에 42mg인 인사돌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인사돌을 드실 분들이라면 직구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베타시토스테롤을 살펴보면 2가지 추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정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식 문헌에도 등록돼 있습니다. 장관 내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립선 비대증을 억제합니다. 원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탈모약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탈모약 대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전립선 비대증과 콜레스테롤 혈증에 사용된 용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사돌 용량은 전립선 비대증에도 효과가 있고 직구하는 품목들은 고콜레스테롤까지 커버하는 고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겸사겸사 이런 효능 효과도 있구나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함량이 양성 전립선 비대증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용량을 드시면 당연히 인사돌의 용량은 커버가 되고 전립선에도 도움이 되는데 전립선약이 원래 탈모약에도 쓰이기 때문에 탈모의 민간요법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헌을 찾아보니 주류로 사용되는 피나스테리드 즉 프로페시아와 같은 약물과 완전히 같은 효과는 낼 수 없지만 일정 부분 효능 효과는 있는 게 밝혀졌습니다. 피나스테리드 성분이 거의 확실한 탈모의 치료제이지만 이런 재밌는 효능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물론 효능 효과는 의약품으로 정식 등재된 약과 비교할 수도 없고 보증하기도 힘듭니다. 아이허브에서 이런 류의 제품을 드시면 인사돌의 기능은 포함되고 겸사겸사 효과는 완전하지 않지만 전립선과 탈모 예방 효과 그리고 콜레스테롤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의사항으로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약물도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금기가 되는데 인사돌 그리고 베타시토스테롤은 절대로 가임기의 여성분들이 드시면 안 됩니다.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인사돌과 그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사돌의 성분이 되는 베타시토스테롤은 기름에 녹는 성분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드신다면 위장장애를 더 줄여주고 흡수를 높여주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